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가 우산도 없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앞에서 한 여성이 차에 치여 쓰러집니다. 그 아이 이름은 차수영. 그날 그녀는 단순한 사고 장면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 전부를 사진처럼 완벽하게 기억해버리는 능력.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재능이 이때 깨어납니다. 20년이 흘러 수영은 무천경찰서 시골 지구대 순경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은 평화롭고 때로는 귀엽고 아주 작은 마을의 하루들. 염소 막아주고 치킨 배달 도와주고 그녀의 능력을 쓸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러나 어느 비 오는 날 밤 그때와 똑같은 날씨에 운명은 다시 찾아옵니다. 다리 밑에서 캐리어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안엔 토막 시신 그리고 단서 하나, 박하사탕. 이건 5년 전 전국을 뒤흔들었던 연쇄살인범 그놈의 시그니처와 똑같았습니다. 문제는 그놈은 이미 죽었다고 기록돼 있다는 것. 하지만 수영은 현장을 보자마자 말합니다.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사진이 없어도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이 한마디로 수영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 광수대 팀이 내려옵니다. 그 팀엔 한 사람, 연쇄살인범 프로파일링의 전설. 그러나 약혼녀를 잃고 은두됐던 남자. 오현재. 그는 수영의 기억 능력을 보자 단번에 말합니다. 현장 복원의 핵심은 너야. 너 없으면 이번 사건 못 풀어. 결국 수영은 조용한 시골을 떠나 광수대 1팀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사건이 깊어질수록 5년 전 그놈의 흔적이 계속 나타납니다. 캐리어 박하사탕 시신 매장 방식 피해자 선택 패턴 하지만 범인은 둘. 겉에 드러난 모방범 강승환. 그 뒤에서 움직이는 진짜 사이코 정창구. 그들을 잡고 나서도 현재는 확신합니다. 아직 있다. 우리가 모르는 진짜 그놈이. 드라마 중반엔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전부 최종 결말로 가는 퍼즐 조각들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노상철 사건. 아이를 잃은 엄마. 그리고 아이를 잃고 집착에 사로잡힌 또 다른 엄마. 여기서 수영은 자기 엄마의 죽음과 겹쳐지는 감정에 맞닥뜨립니다. 현재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보내줄 줄도 알아야 해요. 조직폭력단의 비극적인 복수. 가난 때문에 죽어간 엄마. 그 시신을 처리하며 돈을 챙긴 어른들. 그걸 알고 20년 뒤 아이였던 주사강은 그림으로 살인을 예고하며 조직을 하나씩 무너뜨린다. 하지만 이 사건을 파고들수록 우린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된다. 그놈은 조폭들과도 연결돼 있다. 하태식이 5년 전 그놈의 죽음을 조작하는데 도움을 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취준생과 사회 초년생만 골라 죽인 와이너리 살인사건. 범인은 재벌도 아니고 강력한 악당도 아니다. 평범한 비서 민영주. 이 사건은 말해준다. 악은 괴물의 얼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수사는 결국 5년 전 그놈 사망사건의 진실과 연결된다. 당시 경찰은 큰 압박 속에서 폭발 현장에서 발견된 시체 하나를 그냥 그놈으로 발표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시체는 위장 시체를 가져온 건 사채업자 엄스타 그걸 의뢰한 건 조폭 하태식 그리고 이를 덮은 건 당시 수사 책임자 최형필 즉 그놈은 죽은 적이 없다. 수영의 개인적 진실도 밝혀진다. 대포차 브로커 봉현자 침사봉 20년 전 대포차 번호 5897 그 차로 사람을 치고 도망친 운전자 김상길 수영은 결국 그 남자를 찾아낸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다. 그 앞에서 수영은 말한다. 난 당신을 잡을 순 없어요. 하지만 살아서 돼지고 사세요. 수영의 복수는 체포가 아니라 진실과 마주하게 하는 것. 모든 사건의 중심. 20년 전 뺑소니 차량 뒷좌석에 있었던 아이. 엄마가 죽던 순간 그 아이는 웃고 있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바로 김효한. 우리가 찾던 그놈이 된다. 그는 사람을 조종하고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은 사람을 고르게 만들고 오현재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의 약혼녀 이수를 죽인 진짜 이유를 숨기고 경찰을 조롱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다. 그는 말한다. 현재야.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나를 찾아. 신경수라는 남자도 퍼즐 조각. 그는 혼수 상태였고 과거 요한과 같은 보육원에서 지냈다. 보육원 원장은 둘은 항상 붙어 다녔다. 한 명은 너무 조용했고 한 명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상한 매력을 가졌다. 그리고 또 한 아이까지 셋이서 아주 괴이한 균열을 가진 아이들 요한의 진짜 시작점은 바로 이 보육원이었다. 이제 이야기는 한 사람을 향해 수렴한다. 엄마의 죽음을 안고 살아온 차수영. 약혼녀를 잃고 멈춰버린 오현재. 5년 전 사건을 조작한 경찰들. 범죄의 그림자를 키운 조폭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있던 단 한 명 김요한. 요한은 오현재에게 마지막 도발을 건넨다. 이수, 왜 죽었는지 알고 싶지 않아? 사냥꾼과 먹잇감이 아니라 서로를 거울처럼 바라보는 두 사람의 결전. 이 드라마의 가장 근본적인 줄기는 바로 이곳에 있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단순히 연쇄살인범 추격이 아니다. 기억의 무게 잊지 못하는 능력은 선물일까? 저주일까? 수영은 기억 때문에 고통받지만 그 기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다. 트라우마의 방향 현재는 상처 때문에 멈췄던 사람. 그러나 다시 걸어 나간다. 악은 어디서 태어나는가? 김요한은 괴물이라기보다 태울 수도, 지울 수도 없었던 상처가 비틀려 태어난 존재, 부패한 시스템, 조작된 영웅서사, 진실을 덮으려는 어른들의 선택. 그게 더 큰 악을 만들어 왔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두 아이의 인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한 아이는 모든 걸 기억하게 되었고, 또 한 아이는 기억 속에서 점점 어둠으로 미끄러졌죠. 하지만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가 같다고 걸어가는 길까지 같을 필요는 없다고. 차수영은 아픔을 힘으로 바꿨고 오현재는 멈췄던 발걸음을 다시 내디뎠으며 그들이 만난 진실은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한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단 하나예요. 악은 태어나는 걸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 정답은 아직 없지만 분명한 건 기억과 용기.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서 있는 마음이 우리를 조금씩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거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